일단 매수 같은 경우는 DCA 전략을 통해서 그냥 꾸준히 본인의 목표 수량을 생각하고 내가 뭐 이번 달까지 뭐 XRP 1000개, 뭐 5000개 모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계단식으로 모아가셨으면 좋겠고, 거시경제 상황 매우 불확실성하지만 기관들, 그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 회사들 역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고, 심지어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과 같은 매체에서 많이 다뤄지는 그런 회사들 역시 지금 1억 5천만 원, 6천만 원 가격에서도 지금 꾸준히 모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을 좀 벤치마킹 하면서 우리도 그런 고래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자, 기회의 순간을 좀 맞이하자. 네, 대부분 투자자들이 모르는 리플의 히든카드, 강력한 한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금융 시스템에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하나의 뭔가 기사라든지 그런 팩트가 대중들한테 딱 와닿았을 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런 물밑 작업은 어느 정도 저는 끝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사운드 플래닝의 대표인 데이비드 스트래프제크스키는 금융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이제 노후 자금과 은퇴를 설계해주는 전문가로서 XRP는 이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내부 거래에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게 되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또 최근에 G20 정상회담에서도 XRP에 대한, 리플 네트워크에 대한 포용적인 어떤 그런 솔루션을 인용하면서 하나의 혁신을 가지고 올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과 XRP에 대한 그런 담보를 활용이 되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큰 이 국경 간 결제의 마찰을 줄일 수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도 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뭔가 설과 같은 기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루어 보았을 때 그 스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시기를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SEC와의 소송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시기를 먼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온 이후에 이제 뭐 ETF도 블랙록에서 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ISO 2002가 완전히 공존하는 2025년 연말 정도가 되면 정말 이제 XRP 자체가 실생활에서 쓰일 수밖에 없는, 이제 정말 그 전통 금융권들, 월가에 대한 그런 뭐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골드만삭스와 같은 그런 은행들에서 XRP를 활용한 그 패드나우 서비스를 쓰고 있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파급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골드만삭스에서 냈던 결제의 기회라고 하는 한 논문에서도 XRP, 리플사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으로 인용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여러 가지 에비던스 자료를 미루어 봤을 때 XRP 자체는 이미 그 전통금융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과거서부터 파일럿 테스트와 하나의 룰북 자체를 만들어 온 하나의 회사이자 하나의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XRP의 그 저평가되어 있는 그 용수철을 충분히 튀어올릴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좀 기사라든지 소식들 많이 좀 숨겨져 있다, 기다려지고 있다, 뒤에서 무언가 큰 게 준비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XRP 가격이 3,000원대, 2,000원대 후반 왔다 갔다 하면서 작년 연말에 5,000원 찍었다가 계속 지금 약 6개월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지쳐하시고 이거 진짜 투자해도 되는 대상이 맞나라고 좀 퀘스천 마크를 남기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XRP가 지금 현재 어떤 인프라와 파트너십도 맺고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RWA에서도 활용이 되고 이제 소송에 대한 마무리도 얼마 안 남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내재 가치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소송은 8월 달쯤이면 마무리가 될까요? 저는 7월 한 중순 정도를 일단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7월 중순에 이제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라고 하는 연준에서 이제 ISO 20022 그 메시징 표준을 완전 탑재하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XRP를 활용할 수 있는 활로를 만들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7월 중순 전에는 좀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 부분도 물론 가능성일 뿐입니다. 제가 뭐 소송이 100% 언제 끝난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초능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일단 가능성을 좀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 그 페드나우 서비스에 대한 연준이 구하는 하나의 이제 지급 결제 시스템인데, 그 페드나우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업체라든지 제공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리스트업을 봤을 때 80% 이상이 리플사와 직접적으로 손을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RP가 정말 활용될 수 있는 그 시기,
저는 올해 안에는 반드시 좀 도래가 되면서 소송에 대한 마무리 또한 사실상 자연스럽게 끝을 내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판명이 됐고 이제 인프라도 많이 장악을 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XRP가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부분에 큰 파급력이 나오는 시기 자체 저는 충분히 기다릴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XRP가 장기적으로 $1,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한 예상일까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일까요? 사실 XRP에 대한 이런 미디어 기사들에서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돌아요. 네. 뭐 $1,000, 뭐 $500, 심지어 $10,000까지도 이런 얘기가 돌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서도 단기간 내에 이뤄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까지 우리가 XRP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만큼 강력한 어떤 내러티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1,000든 $5,000든 $10,000든 그런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 이 회사를 내가 과연 믿을 수 있고 XRP 코인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현재 소각량이 어느 정도고 뭐 리플사가 현재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어디 쪽으로 향해 가고 있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XRP로 일확천금에 대한 어떤 욕심을 가지고 들어오기보다는 이런 코인이 있고 시가총액이 3위권 정도 되는구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런 식의 어떤 3대장으로 묶여지는 코인이기도 하고 2018년에는 이더리움보다 더 위에 있었거든요. 시가총액 2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자리를 탈환하는 시기가 또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XRP 같은 경우에 워낙 이런 여러 가지 뭐 기사거리 뭐 대중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퍼드성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난이도가 높은 코인이다라는 걸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막 큰 돈을 넣기보다는 뭐 이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좀 먼저 호기심만 갖지 마시고 공부를 실질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리플을 매수하는 거에 대한 의견도 정말 궁금한데 지금 약간 매수 최적의 타이밍일까요? 저는 사실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매수의 최적의 타이밍을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뭐 올라도 어디까지 오를지 떨어져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리 뭐 개미털기를 한다 한들 이게 뭐 2주, 3주 아니면 2달, 3달 지금은 진짜 거의 6개월이 넘어가는 시기까지 개미털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인들이 지금 지쳐서 빠져나갔는데 뭐 최적의 시기를 맞출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매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DCA 전략으로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천천히 적금 든다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공부한 바로는 또 리플 트레이딩을 할 때 약간 시간대도 고려를 좀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가요? 트레이딩을 할 때요. 네, 뭐 약간 조금 막 미국 시장, 아시아 시장 뭐 시간대가 좀 중요하다, 막 그런 말이 돌더라고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차트를 단기적으로 네. 보면서 롱을 배팅하거나 숏에 네. 배팅하는 그런 투자 접근을 아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차트 자체를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바라볼 수 있으신 분들이 잘 없으시잖아요. 네. 대부분 자영업을 하시거나 본인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회사를 다니시거나 하시다 보니 웬만하면 선물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이렇게 사이클 투자와 장기 네. 투자를 병행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 사실 그런 뭐 시간대를 중요하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한 전략일 수 있겠지만 이 선물 트레이딩 자체에 대한 이 투자 전략이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건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으로 그게 뭐 잘못됐다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도 네. 정말 그만한 시간과 에너지와 또 공부가 수반이 돼 있는 사람들만이 그 단타 트레이딩을 통해 돈을 버는 구조고 네. 굉장히 소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또 이 롱숏 비율에 대한 배팅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작가님은 이제 사서 모은다 이런 말 많이 해주시는데 그럼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매수 같은 경우는 DCA 전략을 통해서 저 같은 네. 경우는 그냥 하루에 오전 10시마다 꾸준히 몇 개씩 모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꾸준히 본인의 목표 수량을 생각하고 내가 뭐 이번 달까지 뭐 XRP 1000개, 뭐 5000개 모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계단식으로 모아가셨으면 좋겠고, 매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얼마에 딱 매도해야겠다, 꼭지점에 매도해야 되겠다, 혹은 뭐 정말 내가 좋은 수익률에 100%다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알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인간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암호화폐에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갑자기 좀 눈을 떠가지고 투자하고 싶게끔 그들이 그런 또 시기를 연출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XRP로 뭐 퇴사했다. 아니면 뭐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와 같은 이런 밈코인으로서 뭐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거나 뭐 슈퍼카를 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미디어와 뭐 그런 책들도 막 나오고 네. 뭐 뉴스에서 뭐 암호화폐 슈퍼사이클이 왔다. 네. 뭐 비트코인은 앞으로 뭐 더 급부상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정말 투자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는 이 업비트나 빗썸에 대한 앱 순위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100위권, 200위권 밖에 있다면 그럴 때는 정말 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타에 맞먹는 앱 순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간 지표를 좀 보고서 이 정도면은 내가 조금 탐욕을 절제하고 물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막 돈을 더 넣고 싶겠지만 그때는 오히려 좀 탐욕을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지금 현재는 거시경제 상황 굉장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욕하고 떠나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아니 뭐 오른다고 했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뭐 트럼프는 맨날 시진핑이랑 뭐 대화한다 그러놓고 뭐 유럽연합에 관세 때린다 그러놓고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랑 싸우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지치고 막 트럼프를 막 질타하시는 분도 생기고 짜증내시는 분도 계신데 오히려 이럴 때가 투자의 기회죠. 투자의 적기죠. 그래서 지금 이럴 때 많이 모아놓고 대중들이 관심도 없던 분들이 막 전화 와가지고 뭐 그거 어떻게 사야 돼? 업비트 나도 가입해야겠다. K뱅크 그거 어떻게 계좌 개설해?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관심이 막 올려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반대로 또 팔아야 되는. 그래서 인간 지표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사실 언제 올지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뭐 로또 번호를 맞추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언제 뭐 고점이 올 것이고 얼마까지 갈 것입니다라고 하면 정말 점쟁이잖아요. 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시경제 상황 매우 불확실성하지만 기관들, 그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 회사들 역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고 심지어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과 같은 매체에서 많이 다뤄지는 그런 회사들 역시 지금 1억 5천만 원, 6천만 원 가격에서도 지금 꾸준히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좀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도 그런 고래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자. 기회의 순간을 좀 맞이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25년 이후 리플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까지 XRP에 대한 그런 잠재력, 포텐셜, 펀더멘탈, 인스트링트 밸류라고 하는 내재 가치를 꽁꽁 숨겨왔다면 왜냐면 가격으로 누르면 개인들은 관심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 코인 시장이거든요. 눌려왔다면 이제는 정말 그 파급력 자체가 뿜어질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올해 연말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면 올해 11월 22일 자체가 스위프트망 자체의 그 ISO 20022 메시징 표준이 완전히 마이그레이션 탑재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 국제 송금에서 XRP가 쓰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마련된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송으로도 눌리기가 어렵고 정말 전통 금융사들이 XRP를 쓸 수밖에 없는 시기가 지금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자체 리플 빅뱅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올해 연말이면은. 그래서 꾸준히 뭐 지금도 아직 뭐 2,000원대 후반, 3,000원 초반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좀 많이 모아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시기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지금은 뭐 유튜브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관심조차도 없는 시기죠. 네. 뭐 미국에서도 계속 트럼프 이슈로서 거시경제 상황이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 최근에 뭐 JP모건에서도 미국에 대한 어떤 고용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네. 이러다가 정말 침체가 올 수 있다. 또
또 최근에 무디스에서도 미국의 신용평가를 한 단계 낮췄잖아요. 네. 그런 것만 보면은 정말 힘들고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가 맞거든요. 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 맞는데 기관들이 모으고 있다라는 그 어떤 움직임과 최근에 서클사와 같은 그런 암호화폐 플랫폼 기업들이 기업 공개죠. IPO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RSI를 미루어 보더라도 강세에 대한 시그널은 꺾이지가 않았어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일 뿐 결론적으로 그 기관들이 끌어올리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오히려 더더욱 투자의 적기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약간 많이 지쳐 있는 상태까지 온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참아서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꿀맛을 맛볼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은 좋은 이윤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힘들고 네. 인내를 좀 오래 하셨다면 네. 그만한 많은 보상을 가지고 가시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암호화폐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꼭 이제 인지해 주시고 그냥 정말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그만큼 고생하지 않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2배, 3배를 먹고 싶은데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는 못 견뎌 해. 그러니까 본인이 200%, 300%는 얻고 싶은데도 그런 마이너스 때의 그 힘든 구간을 버틸 수 있는 자들만 네. 이런 달콤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 많은 개인들은 빠져나갔죠. 누군가는 너 바보 아니야? 지금 네. 당연히 팔아야지.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너무 힘들고 거시경제 상황, 미 국채 장기채 금리가 올라갔고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과 일본의 30년물 국채 수익률도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샤메 법칙까지 발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리스키한 부분으로 느껴질 수가 네. 있겠지만 그 기관들의 움직임, 알트코인 현물 ETF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 IPO를 그들이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장을 만끽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굉장히 어렵고 인내가 필요하고 힘들고 지친 이 순간 자체를 버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돈이 들어가면은 불안한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작가님만의 이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공부하면 됩니다. 아,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네. 그 불안한 마음이 싹 사그라들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뭐 폴리곤과 네. 같은 이런 친구들 최근에 뭐 도지코인도 엄청 많이 떨어지고 네. 있는데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공식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어떤 전통금융사와 연결돼서 RWA 섹터에서 활용이 되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하우스 오브 도지라고 하는 재단과 뭐 손을 잡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네. 앞으로 이 친구는 진짜 쓰일 수밖에 없겠다. 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본인만의 확신이 생기면서 좀 불안함과 두려움이 완전 좀 이렇게 사그라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좀 되게 좀 불안하고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게 맞나라고 의심이 든다면 더더욱 본인이 선택한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어떤 서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문창은 작가님과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앞으로 시장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을 읽고 이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는데요. 이제 작가님 저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성공의 진심이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제도권화 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도 언젠간 투자해야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정말로 한번 진정성 있게 공부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초기 시장이고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3조 달러, 4조 달러밖에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큰 선구자로 갈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늘 좀 안전한 투자를 해주시고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채널 제 리플 빅뱅 책이라든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 유튜브 채널도 한 번씩 들러주셔서 공부를 정말로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늘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